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 박완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인문학 오늘 제43편째입니다. 인성공식 총 7개 기둥 중에서 5번째 기둥인 조직 문화에 관한 새로운 장을 43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를요. 피보다 진한 환경, 환경보다 무서운 문화라는 문장을 하나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요. 장글북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어린 소녀가 숲속에 정글에서 동물들에 의해서 키워지면서 거기 성장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문화가 무엇인가, 문화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로 잡아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늑대 소년 모글리라고 한동안 인구에 회자되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글북의 주인공으로서도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이 인도 소년 디나라고 16세 소녀가 1867년에 인도 북부지방에서 늑대 무리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 소년을 사람들이 인간 사회로 데리고 와서 키우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런데 끝내 말은 못 배웠다고 합니다. 분명히 사람인데 말은 배우지 못하고 날고기만을 먹으면서 무슨 연유인지 담배를 피는 법을 배워가지고 애연가였다 그래요. 그러다가 35세에 폐결핵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기 위에 보이는 그림 3장이 그 소년 디나의 실제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 늑대 무리에서 자란 소년의 일생이 이렇게 진행되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인간인데 말을 못하고 날고기만 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비슷한 예가 또 있는데요. 원숭이 소녀라고요. 인도 북부의 자연보호구역에서 8살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원숭이와 함께 자란 소녀인데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모글리 소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2017년 4월 9일자 영국 일간지 미러라는 데 보도가 되었던 소녀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도 원숭이와 같이 4발로 기고 원숭이 소리를 내고 그러다가 그 뒤에 말을 배웠는지 그 진행사항은 보도된 바가 없는데요. 이 소녀를 원숭이 무리에서 뛰어내어 올 때 소녀도 원숭이 소리로 막 비명을 지르고 같이 있던 원숭이들조차도 막 원숭이들의 슬픈 소리 같은 여러 가지 소리를 내면서 이별하는 장면을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2가지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사람들이 아닌 늑대나 원숭이 무리에서 이들이 자라나게 되면 사람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늑대 소년, 원숭이 소녀로서 성장하게 된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이들이 실제로 입증을 한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제일 큰 원인은 요 소년, 소녀의 부모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인간의 5가지 큰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들이 어떻게 발달되는가를 살펴보았더니 청각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5감 중에서 가장 빨리 발달하는 감각기관이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태교를 하는 이유가 다 듣는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도. 그리고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아있는 유일한
감각기관이 청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이별을 고해야 될 여러분의 주변에 아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도 하고 싶은 말을 다 전하면 모두가 다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각은 태어나기 전에 임신 상태부터 임종 직전까지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알아듣는 청각기관으로서 가장 그 역할하는 기간이 길다 인식을 해 주시고요. 후각, 냄새는 생후 1일이 지나서 젖냄새를 감지하게 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 뒤부터 엄마와 다른 사람의 젖냄새를 구분한다 그래요. 그래서 생후 일주일 지난 후부터의 아이는 이 냄새를 가지고 엄마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후각이죠. 미각은 생후 2, 3주가 지나야 맛에 대한 대응을 한다 그래요. 단맛을 보면 혈압 낼름, 쓴맛을 입에 대면 얼굴을 찡그리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통각, 통증을 느끼는 감각은 생후 3일이 지난 후부터 감지가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각은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태어나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손가락 하나 정도를 눈앞에서 어른거릴 때 아 라고 인지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6, 7주가 지나야 그때 아이가 양쪽 눈을 한 방향으로 돌려서 어떤 사물에 집중을 한다고 해요. 그 아이가 생후 3개월 약 12주 정도가 지나야 모든 방향에 있는 물체를 두 눈을 집중해서 파악해서 물건으로 인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오각이 짧게는 생후 1일 후부터, 청각은 물론 태교 때부터 인지가 됩니다마는 조금 길게 시각은 생후 3개월이 지나야 온전한 인간으로서 오감을 느끼는 신체 구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늑대 소년과 늑대 소녀가 이러한 감각기관이 혹시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늑대처럼 걷고 네 발로, 원숭이처럼 네 발로 기면서 소리내고 사람의 말을 그 8살, 16살 될 때까지도 배우지 못한 이유는 부모의 부재라고 했는데요. 모든 어린이는 엄마의 입을 보고 말을 배우고 아버지의 등을 보고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배운다고 해요. 여기서 파생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엄마의 입을 보고 배운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모국어라 그래요. 모국어. 내가 태어난 나라를 모국이라 그래요. 부국이나 부국어라고 안 그러단 말입니다. 이렇게 엄마의 위치와 행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모국어란 말을 혹시 영어로 바꾼다 그러면 mother tongue, 엄마의 혀라고 합니다. 아이는 엄마의 입술과 혀의 소리를 듣고 말을 배우고 아버지의 등을 보고 동작을 배운다 했는데 늑대 소년과 원숭이 소년은 사람의 생리적, 생물학적 기능은 갖췄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문화 전달 도구인 말과 생각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부모님의 부재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부재를 조금 더 다른 단어로 환치시키면 문화인 거예요. 문화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로 계속 갈 수밖에 없었다. 인식을 하시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1차적으로 느끼시자고요. 인간이 모습을 갖추는 과정, 여러분께 수차례 반복드렸던 얘기인데요.
요것을 문화와 연결시켜서 오늘 설명을 드리죠.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어린이가 됐죠. 어린이는 어리석은이라 그랬어요. 이 아이가 이런 길을 따라서 어른의 일가견을, 즉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각과 행동의 틀을 갖추게 되는 전체 현상을 배워가는 꼴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남자 어른이 되었다, 남성, 여자아이가 여자 어른이 되었다, 여성. 남성과 여성의 공통점, 인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것이다. 인성, 인문학의 뿌리가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올라가는 길을 도라 그랬어요. 사람으로 가는 길. 그런데 사람으로 가기 위한 엄마, 아버지, 사회, 학교로부터 문화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문화를 배우지 못하고 문명만 배워왔어요. 문명, 다시 얘기하면 기술, 지식, 컴퓨터 사용법만 배워왔어요. 이걸 문명이라 그래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본 행동과 사고 체계의 틀은 문화라고 하는데 문화는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어설픈 문화를 익히고 문명, 지식과 기술만 익혀가지고 나이가 들었다. 그런 것을 제가 외도했다라고 표현한 거 기억나시죠? 외도했다 그래. 외도. 길 바깥으로 벗어났다. 근데 그 바깥으로 벗어난 아이를 채찍과 당근으로 다스려서 어른과 장, 이 사회의 진정한 일가견을 갖춘 사람의 모습으로, 문화적 모습으로 만드는 모든 행위를 교라 그런데, 교. 외도한 아이를 교육을 통해서 어른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이번 강의의 주제인 문화와 융합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난자 정자가 어린이가 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즉 늑대 소년과 원숭이 소녀가 어떠한 연유에서건 사람 몸에서 태어났어요.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생물학적으로. 그 과정을 뭐라 그러냐? 생물학적 유전자, 즉 DNA가 역할을 해서 사람 모습을 갖춘 존재로 이 세상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때 역할을 한 주요한 열쇠가 DNA고 그거를 진이라 그래. 진, Gene. 여러분 혹시 지놈이란 말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생물학적 유전자라 그래요. 사람의 모습을 가진 존재이긴 하나 아직 생각과 행동 체계가 제대로 발달이 안 된 상태, 즉 원숭이 소녀나 늑대 소년 같은 모습을 생물학적 유전자에 의한 존재라 그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린이가 일가견을 갖춘 어른으로 되기 위해서 부모님 밑에서 올바른 말을 배우고 문화를 배워서 사고체계와 행동세계의 틀이 갖췄다. 그때 생물학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태어난 아이가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기에 필요한 모든 요소, 무엇을 제외한 생리학적인 유전자적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소, 그거를 환경 유전자라 그래요. 이 말은 꼭 기억하십시오. 환경 유전자. 그리고 그걸 문화적 복제자라 그래요. 문화의 복제입니다. 엄마의 입을 보고 말을 배우고 아버지의 등을 보고 행동을 배워서 올바른 인간으로 될 때 필요한 것이 환경 유전자이며 동시에 문화적 복제자예요. 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MEME, 밈이라 그래요. 밈. 다시 설명드리면 엄마 아빠의 난자 정자를
받아서 수정을 해서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인간으로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DNA이고 진이에요. 진, 생물학적 유전자.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으로 자라나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환경의 유전자, 그거를 환경 유전자 또는 문화적 복제자라 그러고 그것을 영어로는 MEME, 밈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인간은 진에 의해서 탄생이 되고 밈에 의해서 성장 과정이 이루어지며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올바른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갖춰가는 과정을 이렇게 다소 어려운 듯 하나 꼭 기억해야 될 단어인 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환경 유전자, 문화적 복제자 역할이 제대로 돼야 원숭이, 소녀, 늑대, 소년의 모습을 저희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갖추는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문화의 위력 함께 보시죠. 생물학적 태생보다 성장 환경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 생물학적 유전자 작용을 지배하는 것이 환경 유전자이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의 다름이다. 무엇이 생물학적인 존재를 진정한 사람으로 만드느냐. 그것이 문화다. 그 문화 복제자를 밈이라 한다. 이 단어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벌써 수십 년이 됐는데 요즘 이 단어가 우리 사회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밈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든 문화는 컬처라고 하는데요. 경작된다. 컬티베이트라는 말은 경작이라는 뜻이에요. 경작된다라는 단어에서 컬처, 문화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됐는데 사람과 동식물의 최대 차이는 동식물은 자체 문화가 없어요. 그냥 본능에 의해 주고 태어난 생물학적 복제의 기능을 가지고 그냥 자라서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죽고 하는 과정이지만 사람은 거기에 문화라는 독특한 환경 유전자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이게 인간의 위대함이죠. 즉 문화의 위대함입니다. 피보다 진한 환경보다 무서운 문화의 위력이라고 쓴 이유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사람의 피를 받았죠. 늑대 소년, 원숭이 소녀가. 그런데 환경 때문에 사람으로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떤 문화 속에서 성장하느냐가 그 아이의 최종 어른의 모습을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문화는 7가지의 큰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7가지의 큰 특성을 다음 시간부터 차례차례 여러분과 공부를 할 것입니다. 문화의 위력,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우리 인생의 절대 지배자입니다. 문화의 특성 7가지를 먼저 오늘 개요만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풀어보죠. 자, 이것은 우리 전통 혼례, 그 옆에 그림은 그 전통 장례식입니다. 흔히 말만 듣고 실제로 행하지 못하는 이 문화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간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문화의 특성 7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투명 지배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리 인간 세상을 완벽하게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문화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지배한다. 두 번째는 모든 문화는 우리 삶, 탄생서부터 죽음까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 문화는 외부 세력의 간섭을 거부하는 우리 세포와 같은 기능이 있다.
세포와 조직의 특성 설명드릴 때 세포가 만들어진 에너지를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중에서 70, 80을 다른 세포가 들어오지 못하게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서 독립하는 데 쓰인다라고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문화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를 딱 확립을 시켜 놓으면 다른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는 데 온 힘을 쏟는다. 세포, 인간, 조직, 문화의 작동 원리가 똑같습니다. 간섭을 거부하고요. 확장 본능이 있어요. 문화는 한번 구축이 되면 외부로 자꾸 전파하려는 본능이 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세포 분열로 성장하는 거하고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지향해요. 모든 문화는 흔히 얘기하는 저속한 문화, 저속한 쪽으로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요. 왜냐하면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재미를 느끼거든요. 이러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쌓아서 품격을 유지하는 게 이 사회의 어른들의 가장 큰 임무이기도 합니다. 저점을 지향한다. 비이성적이다. 문화는 절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정착이 되어 놓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비이성적인 요소가 있고요. 적응 본능이 있어요. 어떠한 외부 세력이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 아이를 끌어들여서 기존의 내 문화와 버무려서 내 거화 시키려는 적응 본능이 문화에 있다. 이상과 같이 문화의 특성 7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학력별로 여러분과 설명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박완순 인성TV로 공부하는 사람, 이걸 줄여서 박인공사라고 했죠. 박인공사 여러분, 생활 속 의뢰의 존재가 사람과 동물을 구분짓는 첫 번째 영역이다. 구전 혹은 문자로 의뢰를 계승하여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를 문화화한다. 물보다 진한 피, 그것보다 진한 환경, 그리고 그 환경을 지배하는 문화의 위력은 세계의 전쟁사가 입증한다. 명실상부한 선진국 건설을 위해 문화 바로 알기 운동을 박완순 인성TV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